팀 쿡이 기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네. 올해 하반기에 생성 AI가 결합된 아이폰이 출시될 거다. 아마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좀 완성적인 생성 AI가 아이폰 16에는 네. 결합될 거라고 봅니다.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AI 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재 기술 단계와 앞으로 이 AI 시장의 발전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뭐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요. AI의 어떤 기술 수준,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요? 전체적으로 기술 수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오픈 AI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AI 수준은 모두 다 합쳐서 흑백 TV 수준이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내에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4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AI는 집이 없었어요. 클라우드라는 그러한 가상 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호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데스크탑으로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이제 AI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온 디바이스, 즉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민달팽이가 자기 집을 찾은 것처럼 이제 AI가 집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휴대폰은 사실은 데스크탑보다 더 많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휴대폰 기능을, 스마트폰 기능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서는 통화할 때 통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통화의 기본 기능에다가 대단히 다양한 언어의 어떠한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는 것 이런 것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의 AI들이 결합되면서 각각의 기능이 증폭될 거라는 것들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발전 경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AI가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안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꼭 비즈니스만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서도 언어적인 장벽에 있어서도 요즘 뭐 번역 기계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AI로 훨씬 더 편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상품의 메리트가 장점들이 훨씬 더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뭐 애플도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갖다가 탑재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선 애플의 말이 특히 팀 쿡의 이제 표현들이 이제 변해 왔거든요. 이제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을 기자들한테 받으면 우리는 serious, 심각하게 그리고 responsibly,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이 생성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애플도 AI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AI가 예를 들면 카메라에 들어가 있다든지 다양한 머신러닝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생성 AI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주주들의 실망들이 존재했었던 거고 그 다음날 팀 쿡이 일종의 기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올해 안에 올해 하반기에 생성 AI가 결합된 아이폰이 출시될 거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AI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애플만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애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천천히 가지만 완벽하게 간다. 아마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좀 완성적인 생성 AI가 아이폰 16에는 결합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라면 우리 6월 정도에 있는 이 개발자 대회에서 iOS의 업데이트에 이 생성 AI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아이폰 16에서만 작동하는 생성 AI를 줄 것이냐, 아니면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15라든지 14라든지 13이라든지 이전에 구매했던 사람에게도 줄 것이냐로 봤을 때 전자에 쏠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S23에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S24에서만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빨리 갈아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2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약정 끝날 때마다 바꿔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3년, 4년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3.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지금 걸 버리고 새로운 걸 구매하게 해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을 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16에만 생성 AI가 특히 시리에 결합되면서 아이폰에 좀 결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의 능력이 그 지금 그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돼 있잖아요. 뭐 협업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리가 그 정도의 어떤 성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구글이 바드를 이제 이름도 제미나이로 다 바꾸면서 네, 제미나이로 네, 재편됐는데 네. 이게 2023년 4월에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하사비스 팀이 하고 네. 구글 브레인튼이 합병을 하면서 네네. 바드 대신에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제미나이고 네네. 이 제미나이가 서비스로 나오는 데까지 약 1년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수준들로 볼 때는 물론 네. 구글이 대단히 앞서가 있는 기업이면 분명하지만 애플 또한 뒤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면 1년 안에 챗GPT 4.0 수준 정도의 네. 생성 AI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관건은 오픈 AI 같은 경우 요즘 에이전트 서비스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챗GPT 5.0도 내놓겠지만 그 전에 이제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시리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하고 네. 시리야 내 이메일에서 네. 어떤 메일을 좀 읽어줘. 그 메일에다가 뭐라고 답변해줘. 네. 라는 것은 저의 앱을 작동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저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작동시키는 것. 네. 이거 우리가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을 오픈 AI에서 챗GPT에게 부여하려고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고려한다라면 시리가 그것까지 만들어주는 예를 들자면 시리가 저의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주는 거죠. 인간이 여러 번 터치만 안 하고 음성으로서 저희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앱을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편의성이 대단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에이전트 모델이 시리에 결합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챗GPT 4.0 수준의 제미나이 울트라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미국의 고대 기술 기업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향후 이들의 어떤 기술 경쟁 어떤 식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픈 AI도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AI에 들어갔던 흔히 말하는 투자비 대비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경제 전반으로 어떻게 확산시키는가.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애플에서 서드 파티를 막고 이제 구글도 이제 서드 파티를 막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나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광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극복했거든요. 즉 인간의 개인 정보가 별로 없어도 이 사람의 취향을 이 사람의 읽는 소비 습관을 이해를 해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광고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메타가 지금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제자 2월 초에 있었던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을 통해서도 디지털 광고 영역이 AI 역할을 통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4배, 5배 정도 앞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의 그만큼 효율성들이 좋아지면서 광고 산업의 영역이 좀 바뀐다든지 또는 우리 산업 영역에서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AI 부분들이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산업적인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하나의 경제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는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이 경쟁을 할 거고요. 또 이것들이 그냥 바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AWS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결합을 할 거고요. 이런 식의 결합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저하고 차량들을 다 연결해서 슈퍼카 컴퓨팅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망을 만들어서 올해 10월부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차량에 대한 AI 학습도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AI 학습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이 슈퍼컴퓨터를 AI 학습용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에 이제 테슬라도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AI 학습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다 공급해야 될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반도체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공급이 지금 부족한 형태잖아요. 근데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 공급 시장에서의 어떠한 시장 구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층위로 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I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